좋아요 부탁해요. 저희가 아이돌 학습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사실 친구들마다 학습의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위권, 중하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심지어 또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각각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죠. 자, 오늘은 바로 중상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습 키워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단어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관련된 강연도 조금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유튜브 제목으로 삼은 3등급에서 100점 맞기, 이제 제 실제 사례인데요. 그 학생 때는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지만 되돌아보니까 제가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취약 과목을 잘 극복한 케이스였더라고요. 네, 메타인지 일단 좀 생소하실 텐데, 메타 하면 뒤에서 또 위에서 이렇게 인지를 깨뜨려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숲속에서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운전하는 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운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보고 또 멈춰서서 우리가 구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도와 방향성은 바로 이 메타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메타인지를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두뇌에서 이마 앞쪽에 위치한 전전두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전두엽이 발달할수록 바로 이 메타인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김 원장님의 사례가 전형적으로 굉장히 메타인지를 잘 쓰신 사례라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영어 유치원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때도 영어 유치원까지는 아니어도 어학원이나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는 중학교 좀 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출발점이 좀 늦으니까 영어를 좀 잘 못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부족했고 실력도 조금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은 항상 1등급에 걸친 거나 아니면 2등급, 1등급과 2등급 사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운 좋으면 1등급 받겠다. 근데 운 나쁘면 3등급 받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실제로 3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운 좋으면 1등급, 운 나쁘면 3등급이라는 이 마인드셋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재수를 시작하면서인데, 제가 재수학원의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는데 영어가 그때 한 70점대? 스스로도 되게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적표를 딱 펼쳐보니까 제가 꼴찌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뒤에 5명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에 있는 이런 재수학원 제일 높은 반에서도 내가 꼴찌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나 영어를 좀만 잘하면,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마인드셋을 바꿔서 운 나쁘면 1등급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운 좋으면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수능 때 영어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시간에 쫓긴다는 거였어요.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몇 문제 남았는지 확인하게 되고 못 푼 문제 있는지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EBS 연계교재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EBS 연계교재가 실제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세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집중력 떨어지는 시간에 그 영어 교재 끝에 있는 답지를 열어보면 한글로 된 해석본이 나오거든요. 그 한글로 된 해석본과 주제를 재밌는 소설책 읽듯이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장에 갔더니 모르는 사람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이라도 본 게 나오니까 되게 반갑고
편해지면서 나 잘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편안하게 풀고 실제로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 이제 시간도 많이 남고 문제도 쉬웠고 분명 잘 받겠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채점을 하니까 실제로 100점도 나왔고요. 네, 오늘 사례가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저희 중상위권 친구들이 볼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정답들이 쏙쏙 다 숨어 있는데 중상위권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셋 바꾸기예요. 내가 10등 해야지, 5등 정도는 해야지. 여기서 머무르면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데 3등을 하기 위한 전략, 1등을 하기 위한 전략은 더 이상 펼쳐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10등을 달성했으면 다음 목표는 5등으로 잡고 5등이 달성됐으면 1등으로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만의 심리적 장벽을 깨트리면서 전진하는 것이거든요. 이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량이 절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각들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여기서 바로 함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잖아요. 근데 중상위권 친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기 객관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그리고 내가 잘하는 소주제, 한 과목이라고 해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모르는 것에 사실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시간 분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문제를 풀이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 하나와 그리고 친구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하듯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안다와 설명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설명하다 보면 자꾸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깨트리고 나가는 것이 내가 모르는 것을 정복해 나가는 메타인지를 활용한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메타인지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중하위권도 나오고 하위권 친구들을 위한 솔루션도 나와야겠죠. 다음 편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